아 10이 있었네. 아니 200에서 뺐어야 했는데 이런. 쌤 3번 11번 실수 14번 뭐랬어? 안 들려. 질문하세요. 안드로겐 뭐라고? 무광으로 주목을? 14번이요. 8번이요. 14번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8번이 먼저예요. 8번 할래. 아 8번이요? 잘못 말했어요. 6번이요. 진짜 왜? 7이 아니야. 시계 부등식이 약하구만. 아니 이거 왜 틀리는 거야? 어려운데. x 빼기 4와 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3과 4 사이. 그 다음에 b 쪽에서는 x가 a보다 작다 또는 x가 b보다 크다요. 전체 집합 나오는데 합집합은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여기쯤. 그 다음에 a를 뺐더니 a에서 뺐더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래. 그러면 a가 마3과 4 요거잖아. 근데 b를 뺐대. 여기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아니야?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b의 여집합이라는 게 a부터 b까지가 되지 않소? 그지? 근데 여기 1이겠네 그러면. 그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 그잖아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가 교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합집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놈일 거니까 여기까지 딱 떨어진 거지.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4거든. 그래 돼 있어. 일단은 요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A는 이쪽에 있고 B는 이쪽에 있어야지. 그지? 그래야지 전체 집합이 될 거 아니야, 합집합이. 알아요. 그리고는 이제 요거랑 교집합을 했더니 얘가 나오려면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왜요? 아니 요거랑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하지? 요거 인정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3이었고 얘가 4였거든. 이렇게 되고 여기 하고 교집합이 저거 나와야 돼. 1하고 이렇게 돼야 교집합이 1과 3 사이가 나오지. 마이너스 3 사이가. 좋죠. 그러면 B가 1인 거 아니야? B가 1이잖아. 근데 이게 B요. 아니 A에서 B를 뺀지 어떻게 그래요? 아니 지금 여집합으로 했잖아. 지금 여집합으로. 쉣. 여집합으로. 아니 근데 A에서 B를 빼면은 모르겠다. A에만 들어있는 거. 그니까. A에만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뭐또 차집합이 더 복잡하던데 차집합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였거든. 4하고 마이너스 3. A에만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1의 오른쪽을 빼버리니까 여기가 남잖아. A에만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가 1이고 얘가 마3인 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질문. 14번.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질문하죠. 쉬워. 10번. 나 문제를 잘못 봤어. 나오고 싶구나. 아 근데 답이 뭐였죠? 14번? 몰라. 85였나? 10번. 100 이하의 자연수, 50과 서로소인 자연수. A 쪽은 100 이하야. 1부터 100까지였지. 100 이하니까 1부터 100까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는 50과 서로 소라고 했으니까 50이라는 애가 2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수야.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수. 그랬을 때 x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이 a의 부분집합이고 x는 공집합은
아니요. 그리고 x와 b의 교집합을 했더니 없어. b는 분명히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수였지. 그지?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모든 수야. b는. 그런데 x랑 b랑 교집합이 없대. 그럼 x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아니야?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래놓고 모든 원소는 12와 서로 소다. 그러면 2의 배수가 아닌 거네. 5의 배수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좀 풀지도 그만해요. 그지? 5의 배수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1과 100 사이에 5의 배수가 20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3의 2의 배수인 거 빼야 되니까 10개지. 1과 100 사이에 5의 배수가 20개잖아. 3의 배수도 빼야 되고. 나중에 시작. 어쨌든 2의 배수가 아니 1과 100 사이에 여기에 5의 배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1과 100 사이에 20개가 있잖아. 그지? 시방사 20개 있잖아. 네.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 뭐야 B하고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저 중에 2의 배수인 거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짝수인 5의 배수 빼야지. 이렇게 남아있지. 그런데 또 모든 원소는 12와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몇 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된 거 몇 개만 세보면 되는 거 아니야. 5하고 10, 15 안 되고 20, 25 30, 35 40 안 되고 45 안 되고 50, 소수의 곱하기. 55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이잖아. 몇 개 안 되니까 셀 수도 있다고. 그러면 65 75 안 되지. 25 곱하기 3이니까 85 95까지 이렇게 6개 7개인 거 아니야? 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의 7제곱에서 공집합 뺀 거. 그러면 이게 128, 127개. 13 풀었어요. 문제를 그냥 잘못 읽었어요. 아, 그 7이라고 쓴 게 원소를 쓴 거야 혹시? 그건 아닌데. 시험 하나 더 보면 안 돼요. 저는 13은 모르겠어요. 다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나와. 왜 이렇게 시험을 좋아해? 아니 뭔가 아니 문제를요. 하나 이상의 체험 활동을 신청한 학생보다는데 하나 이상의 그 2개의 체험 활동을 신청한 학생보다라고 봐왔고요. 그냥 A와 B의 알았어. 교집합만큼만 세서 나 문제 좀 읽어도 돼? 그래서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200명이야 전체가. 모르는 게 없는데. 전체가 200명이었는데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를 신청한 학생은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았대. 그러니까 A를 신청한 사람이 B를 그림을 그려놓고 하자. 자, 전체가 있었고 A하고 B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에 A가 있었고 여기에 B가 있었다면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는 A명이 있고 B명이 있고 C명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A 더하기 C라는 놈은 B 더하기 C보다 20명 많다는 거지? 네. 20명 많아. C는 사라지니까 요거랑 둘만 그런 거야. 그래놓고 어느 체험 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의 체험 활동을 신청한 학생보다 100명이 적었다. 요거 3개 더한 거지. 하나 이상을 선택했다는 거. C만 더 했다고요 제가. 여기를 D라고 할게. 그래서 D라는 애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보다 100명이 적었다는 거 아니야? 빼기 100이지. 그렇죠. 맞죠. 그리고 A, B, C, D를 더하면 200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뭐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더 버리자. 이게 요거니까 몇자 넣으면 100 빼기 D가 D니까 D가 50. 여기가 150인 거지. 근데 그래서 0일 순 없어요. 아? D가 0이면 D가 0이면 최소 여기가 100명이라고? 최대값이 안 나오는데. D가 0이면 여기가 100명이잖아. 200명 아니에요? 아니 100명만 더 많다는데? 100명 차이구나. 천재셔요. 어쨌든 지금 요건데 요게 150명인 건데
지금 A만 선택한 사람의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지금 150이잖아. C가 0이면 C가 0일 때가 아니라 뭐 여기에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C가 가장 적을 때지. 그러면 C가 0이라고 치면 A가 B 플러스 20이니까 아 이게 있었구나. 그러면 B 대신에 A 빼기 20을 넣어보면 이거 지금 A 빼기 20이잖아. 그러면 2A 더하기 C가 130이지? 170이지? 네. 그래서 C가 0일 때를 생각을 하면 85잖아. C가 0이어야 저 A가 제일 많겠지. 너무 슬픈데. 또 있어요? 아니 뭔 쳤는데? 언더를 몇 개나 틀렸어? 잘 봐도 뭐만 틀렸어? 10번이나 14번. 어? 20번 맞췄는데. 10번 나도 한 번 맞췄어. 틀려서 그 전달 사항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8월 14일부터가 한번 방학이야. 그래서 그 주에 수업을 한 개도 못해요. 14, 15, 16, 17, 18까지 쉬거든.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쉬어.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은혜는 15일이 광복절이니까 뭐 금요일이거든. 금, 토, 일 연휴야.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2번이 빠져요. 한 주가 통째로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보충을 하려고 해. 뭘 한다고요? 보충. 머리를 막 굴려봤어. 내가 비는 시간이 없어. 도저히. 그래서 머리를 팍팍 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쉬는 날을 나올 거야. 화요일 쉬는 날인데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나올 거거든. 그리고 또 머리를 막 써봤어. 방학 때요? 방학 때. 학원 가기. 아니. 그래서 화요일 화요일 안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안 된다고. 언제래요? 아침에 하려고 해. 몇 시 정도? 10시. 7시나. 그렇게 해야 되죠.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라고? 7시나. 7시부터 맞을래? 아. 7시부터 10시까지 나를 막고 있다가 나한테 막고 있다가 10시에 수업 시작하지 뭐 그러면 어때? 괜찮지? 괜찮아. 제일 중요한 건 양가 현무거든. 아침 10시인데 눈이 떠질까? 예. 떠진다고? 그리고 다시 감을 거잖아. 그리고는 준비해서 오는 것처럼 빨리 갈게요 해놓고 연락 두절. 그리고 2시 넘어서 이제 일어났어요. 잠깐 눈 감았는데 이제 일어났어요. 그딴 소리 할 거 아니야. 매번 패턴이 똑같아. 예? 8월 5일 날이 화요일이거든. 8월 5일 아침 10시에 할 건데 우리 그 공통수학 2 뭐야 그 함수 부분을 하려고 해. 함수 부분을 화요일 아침에 함수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저 한재영 씨가 있는 S반이랑 우리가 교재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버리려고. 똑같이 함수편을. 근데 저희 함수 안 배웠어요. 그니까 한다고. 배운다고. 그니까 하겠다고. 안 아예- 배웠으니까 아예 하겠다고. 처음부터 해요. 함수를 중간. 함수를 그날 함수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지. 우리는 똘똘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뭐 함수 따위 역함수까지 뭐 충분히 하루면 끝나지 않을까. 함수 여기서 배웠나? 나 못하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상태를 봐서 수업이 2번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는 뭐 그거에 이번에 8월달이 금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일요일날 끝나더만. 날짜가 많아, 날수가. 그래서 2번을 다 채울 필요는 없어. 2번 빠진다고 해서 날수가 많아서. 그래서 그래도 아예 한 통으로 빠져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보충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면 된다고 보는데, 상태를 봤더니 이 상태에는 숙제의 상태도 있어. 내가 지금 말하는 상태에는 숙제의 상태도 있는 거야. 어쨌든 상태가 안 좋아. 그럼 그 다음 주도 해버릴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9주 주말에 보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 책을 안 봐줘. 그러면 당연히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지. 권태발 씨 알았지? 못 알아들은 척하지 말고. 상태가 예?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고 오늘.
상태 안 좋으면 뭐 한다고요? 보충을 또 할 거야. 언제요? 화요일 아침에. 다음 주 화요일이요? 사다음 주. 그거 계약 아니에요? 어? 아니. 다음 주는 8월 12일이야. 다다음 주라면서요. 오늘 토요일이야. 다음 주가 5일이야. 오, 오늘 토요일. 오, 뭐야? 내일 주말이네? 개꿀이잖아. 아침에 정말 속상해 죽겠어. 진짜요? 아무튼 그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화요일 아침 10시야. 양가 아, 현우. 운동 못하. 화요일 아침 10시라고. 너 내가 미친 척하고 너를 그날 10시까지 남겨버린 누가 있어. 안 오면. 응? 알았냐고. 내일도 마찬가지야. 내일도 아침 10시야. 근데 이럴 거면 휴강이 왜 있어요? 대박이 그만. 휴강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강? 아니 연휴라고 연휴. 학원. 뭐라고 그 학원 방학이라고 학원 방학. 그러니까 그게 왜 있어요? 어차피 또 할 거면 사실상 그냥 아무 의미 없잖아요. 놀아서 쉴 수 있다 아니야? 내가 몰아서. 그 몰아서 쉬는 거를 쉬고 싶어서 아, 땡겨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선생님 마음인 거예요. 학원의 지시가 아니라. 아니 그날 그때 쉬어야 된다는 학원의 지시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한 주가 통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주말반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등부는 원래 주말을 토일을 다 쉬는 경우가 거의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이번에 중등이랑 맞춰가지고 다 그렇게 연휴를 잡았기 때문에 나만 연가를 통뼈라고 내가 나는 수업하려고 해버리면 고등부 휴가가 없어질 거야. 없어도 되네라는 생각을 하겠지. 정신. 근데 앞당겨서는 그런 생각을. 그럼 그냥 저희 평소 진도도 당겨서. 아, 10시 너무 빡센데. 10시 너무 빡센데. 10시. 9시는 안 돼. 아, 죽어. 일찍 할수록 좋아.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막고 있다가 애들 오늘 아니, 10시 수업하면 내 얘기가 좀 맞아요. 10시 너무 빡센데. 알았지? 막 탈에 쳐버리시네. 주문을 들어. 조용히 있다가 결론 내리고 있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결론 내리고 있으니까 휴가 간다고? 어디로 가? 어디로 가세요? 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도형 그것도 있는데 아침에 그것도 빠지는 거야? 난 휴가 안 가지. 화가 난다. 난 휴가 안 가지. 이거 싫다. 야 화가 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배고파요. 오 산통 깰래 너? 진짜 먹다. 그렇잖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죽겠는데. 에헤헤. 지. 검돌이 어디로 가? 모른다고? 가서 괜히 고생했는데 어디로 가려고 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막 내일 그 거시기 내일 밤부터 일요일 밤부터 전국적으로 폭우 온대. 폭우 200mm가 온대요. 휩쓸려가 물에. 어? 뭐 그냥 날짜를 잡아도 그렇게 잡아갖고 한 주 미뤄. 아무리 말해봤자 되겠냐마는. 어디로 가? 대충은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야. 해외야? 국내야? 강원도야 너도? 강원도 간다는 사람 좀 있더라고. 강원도요?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그럼 뭐 범돌이는 뭐 따로 불러서 해도 되고 영상도 찍을 거니까 영상을 줘도 되고 뭐 따로 불러낼게 내가 너를 기은치. 요즘에 좀 자세가 폼이 안 나니까 폼 좀 다시 한번 올려보지 뭐. 내가 불러내는데 한 명쯤 괜찮아. 한 명쯤 괜찮아. 내가 따로 불러낼게. 얼마 있어? 아니요. 자 그럼 우리는 시험 보면 안 돼요. 명제예요. 싫어요 저는. 영재에게 영
명제입니다. 명제. 아 이게 숙제를 한 상태는 진짜 말장난이 심해지는 거지 명제는. 뭐예요 그거 아니야? 모든 걸 쪼이는 거사. 이게 뭐야? 상가 상가 명제. 일단은 명제라는 건 집합을 만족하는 놈들 중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집합을 만족하는 놈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지? 기준이 명확한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얘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만 명제라고 하는 거지.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식이나 문장 그런 걸 명제라고 한다. 뭐 양현우는 멍청하다. 참인 것 같지만 알 수 없어. 멍청하다의 기준이 없으니까 솔직히 그거는 집합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한 놈들, 그러니까 집합들 중에서 집합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놈을 명제라고 한다는 거지. 뭐 양현우의 키가 190이다. 거짓인 명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짓이어도 명제인 거고. 뭐 양현우의 눈이 2배다. 참인 명제.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솔직히 모르잖아. 다 까봐야 하는 거야. 뭘 몰라. 눈이 두 눈이 두 개인 거? 까봐야 알아. 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영어로 가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제라고 한다는 거고, 이제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3 더하기 4는 5. 거짓인 명제지. 거짓인 명제. 틀렸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거짓인 명제라고 하고, 3 더하기 x는 7. 모르죠. x가 뭔지 몰라.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명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이렇게 이런 수식으로 돼 있는 이런 놈들을, 미지수가 껴있는 이런 놈들을 명제가 되기 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조건. 요 조건들, 요 조건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들어봤거든. 집합에서. 알아주겠네. 집합에서 들었지? 들었었거든. 그때 안 나왔나? 워낙 자주 안 나와가지고 어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 조건이 어디서 나왔어? 집합 어디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3가지가 있잖아. 원소를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가 조건 제시법.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 아니야? 조건 제시법이란 말도 모른다고? 아니 알아요. 모른다며. 이랬다 저랬다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조건이야. 그래서 놈들을 이제 매번 이렇게 수식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름을 달아준 거야. 이름을 달아가지고 P라는 조건이란다 해갖고 x 더하기 3은 7을 만족하는 x 값을 얘기하는 게 요 P라는 조건인 거야. 얘를 만족하는 x를 말하는 거지.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아놨어. 얘를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를 보통 이 조건의 이니셜은 소문자로 쓰고 보통,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버리는, x를 원소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3은 7을 만족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 요거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요 놈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진리집합.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쓴다는 거지 또 약속된 건 아니야. 양념도 이상한 애니까 저 조건은 P라고 해놓고 집합은 A라고 써도 돼. 상관은 없어. 대신에 그렇다면 그렇다라는 표현이 필요하겠지. 표현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조건을 얘기할 때에는 소문자로 이런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갖고 있는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한다는 거야. 요게 일단 그런 건데, 조건은 분명히 명제가 아니었거든. 근데 조건과 조건이 인과관계로 만났을 때, 뭐 P라는 조건이 있었어. 이게 지금 x 더하기 3이 7이다라는 조건이었고, 또 Q라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x 더하기 3은 뭐 5보다 크다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 요것도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그냥 조건이야. 그런데 P이면 Q이다처럼 요거이면 요거이다로 인과관계를 만들어준 거야. 이거를 가정하고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인과관계로 엮어주면 요거는 요걸 만족하는 x는 4잖아.
그러니까 x가 4이면 5보다 크잖아. 참인 거 아니잖아. 참인 명제가 되지. 이렇게 조건과 조건이 인과관계로 만나가지고 그 놈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되면 그 놈이 이제 명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얘가 바로 P이면 Q이다를 말하는 거야. 결론. 그래갖고 이거를 가정이라고 하고 결론이라고 할 건데 P이면 Q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면 지금처럼 참이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것도 귀찮아. 그래갖고 붉은 화살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참이다라는 말까지 숨어 있는 거예요. 참이다라는 말까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보면 요놈은 라지 P라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라지 Q라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거든.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P를 만족하는 애들이 Q를 다 만족한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P가 Q의 부분집합을 말하는 거야. Q 안에 이렇게 P가 들어있어야 P를 만족하면 Q를 만족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놈은 Q를 만족하지만 P를 만족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관계까지도 다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명제죠. 예전에는 어쨌든 이런 식의 조건과 조건을 엮어가지고 명제를 만들어준 걸 조건부 명제라고 했었어. 예전에. 옛날에는 조건부 명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간소화시키면서 고등 과정까지에서는 그런 말을 안 배워. 원래는 다른 게 맞거든. 원래는 그냥 이런 놈들을 독립적인 그냥 명제라고 부르고 이런 애들을 조건부 명제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냥 고등 과정에서는 그냥 조건부 명제란 말 자체를 안 하고 얘를 명제라고만 부른다는 거지. 예전에는 중학교 때 명제 배우고 고등학교 때 명제 배우고 그랬어. 중학교 때 명제 너무 많이 배우니까 세상의 것까지 다 하다 보니 그렇게 조건부 명제라고 따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고. 대학 가서 이런 뭐 점수론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아마도 또 배우긴 하겠지만 점수론 같은 건 이제 이론적인 수학을 하는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이쪽이 아니면 배울 일이 없어. 뭐 실용 수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뭐 과학 쪽이나 공대 쪽 이쪽은 집합을 배울 일이 없지. 집합 명제를 배울 일이 없이 바로 본격적으로 미분적분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기초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는 모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그냥 명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가정과 결론으로 만들어준. 그래서 이제 이게 맞으면 참이라고 하고 틀리면 거짓이라고 하겠지. 참이 아니면 P이면 Q에다가 거짓이라고도 하고 화살표를 그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P라는 애가 Q한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라고 말하면 되겠지. 오케이?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 뭐이다, P이다라고 읽을 건데 P이다라고 읽을 건데 이런 놈들을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부정은 그러니까 뭐라고 정할 수 없다. 부정방정식 같은 그런 부정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그대로 말 그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라고 말한다 해갖고 P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홀수 짝수밖에 없다고 치면 홀수의 부정은 짝수가 돼. 둘밖에 없다면. 그래서 그때는 뭐 홀수이다 그놈 부정하면 홀수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되지만 짝수이다라고 말해도 돼. 하지만 보통의 것들은 뭐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다 이거를 부정하라고 해서 x가 3보다 작다고 말하면 안 돼. 크지 않다가 돼. 얘를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게 되면 크지 않다가 돼가지고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같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놈들은 부정하면 이런 식으로 부정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라는 거고 기호로 쓰면 얘는 그냥 P만 쓰면 돼. 나가. 얘를 기호로 쓰라고 하면 물결 P를 쓰거든. 그러면서 이 물결을 읽을 때 낫이라고 읽어. 그래서 낫 P라고 읽으면 부정된 거야.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얘의 진리집합은 라지 P였다면 P가 아닌 놈들을 얘기할 거니까 여집합을 말하는 거지. 오케이? 그냥 용어 설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부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부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딱 두 개밖에 없는 거 있잖아.
있잖아요. 집합의 연산자. 합집합과 교집합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합집합을 부정하게 되면 교집합이 돼. 교집합을 부정하면 합집합이 돼. 부정한 걸 또 부정하면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합집합에 해당되는 게 또는이잖아. 교집합에 해당되는 게 그리고거든. 요거 둘이 서로 부정관계에 있는 거지.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x가 3이다 이걸 부정하게 되면 3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홀수이다를 부정하면 뭐 짝수이다라고 써도 되는데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홀수가 아니다. 남자이다 부정하면 여자이다라고 말해도 되지만 남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아니, 모르잖아. 전체를 사람으로만 본 게 아니라 짐승들을 볼 수도 있잖아. 짐승들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남자이다의 부정은 남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조금 지나치게 갔지만 옆으로 좀 샜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부정하라고 하면 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자는 거야. 가장 헷갈리는 게 이제 모든이라는 것과 임의이라는 것과 어떤이라는 게 있거든. 모든은 당연히 전체를 말해. 어떤은 일부를 말해. 임의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그냥 말로만 봤을 때는 일부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속뜻은 전체를 말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어떠한 자 이렇게 분필들이 있거든. 모든 분필은 흰색이다. 틀렸지. 그지? 틀렸어. 모든은 전체가 다 만족해야 돼. 어떤 분필은 흰색이다. 맞지? 한 개라도 흰색이면 되는 거야. 임의의 분필은 흰색이다. 그 말은 여기서 일부를 꺼낼 거야. 일부를 꺼내갖고 흰색이냐고 묻는 건데 안 보고 꺼내는 거야. 안 보고 꺼내는 거기 때문에 전부 흰색일 때만 만족하겠지. 항상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의라는 말은 분명히 일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의미한다고.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들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이 되는 거예요. 어떤을 부정하면 요놈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쪽은 두 개인데 이쪽은 한 개잖아. 그래갖고 좀 형평성이 안 맞네 라고 홍성대가 생각을 한 거야. 정석에서만 쓰는 표현. 적당한이라는 표현이 있어. 적당한. 이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해 난 솔직히. 적당한이라는 표현, 정석에서만 쓰는 표현. 정석으로 공부한 사람은 적당한이라는 말도 있는 줄 알아. 정석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하지만 아무도 적당한을 쓰지 않아. 홍성대 말고는. 아무도 쓰지 않아. 쓰면 뒤진다고. 절대 쓰면 안 된다고. 모든의 반대가 어떤이 될 수 있어요? 모든의 반대가 어떤이라고. 왜 어떤이 안 되는데? 모든 분필은 흰색이다. 모든 분필이 흰색이 아니다 하면 어떤도 될 수 있고 아예 없는 것도 될 수 있죠. 앞뒤를 다 부정한다는 게 아니야. 그 모든만 핵심으로 잡아가지고 부정을 한 거야. 근데 어떤도 그 논리는 없었어. 모든 분필은 흰색이다. 거기에서 모든만 부정하자는 거지 분필은 흰색이다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고. 모든만 지금 모든을 부정하면 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그 소리구나.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필은 흰색이다를 부정하라니까 어떤 분필은 흰색이 아니다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모든 분필이 흰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전체를 다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부정하려고 하는 건 모든만 부정을 하려고 한 거야. 모든만. 그래서 모든과 임의의 부정은 어떤이 된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도 그런 질문은 참신한데. 자,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한번 해볼 거야. 1번부터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1번. 딱 봐서 1번이지. 그치? 딱 봐서 1번이야. 이거 놀래잖아. 1번부터 이런 게 나오면. 어차피 1번이야. 2번 보면 x가 1이면 더했더니 3 되지. 조건부 명제라고 옛날에는 말했을. 명제가 되지. 참인 명제지. 짝수인 소수는 2뿐이다. 참인 명제지. 그리고 3은 무리수이다. 거짓인 명제가 되고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P라는 조건에서 X가 1보다 크다가 있고 Q라는 조건에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 근데 지금 뭐를 얘기했냐면
not P 또는 Q를 얘기하래. not P는 P의 여집합을 얘기하고 Q는 Q를 얘기하고 또는 합집합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요거 구하라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not P를 구해보면 not P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겠지? 요놈하고 Q를 생각해보면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거 둘을 또는으로 엮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걸 부정. 아 이거 부정을 하고 깜짝 놀랐네. 그러면 요거는 X가 1보다 크다가 되고 요거는 X가 5보다 작다가 되고 그리고 2고가 되는 거지. 1보다 크고 5보다 작고 그것도 부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가 숨어 있는 거야. 요 안에 그리고가 숨어 있어가지고 부정했더니 또는으로 바뀐 거야. 그다음에 3번. 또는 또 바뀌고.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 집합과 명제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말장난인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겠냐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들어졌던 걸 우리 걸로 갖고 오다 보니 일단은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식 표현이 올 거 아니야. 그걸 또 우리말로 하다 보니 더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배웠다가 요즘은 안 배우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 말장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한테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말장난이야. 그래서 더 힘든 거지. 솔직히. 아니, 개념은 똑같은데 헷갈릴 수도 있어.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 뒤쪽에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거 나와버리면 아, 저 그거 진짜 좀 빡쳐. 그런 건 진짜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필요 충분과 충분 조건이라는 건 배울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하거든. 내가 예전에 배울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나한테 그걸 알려준 사람도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배우고 있어. 오직 그거의 기능은 헷갈리라 바뀌었거든. 정말로. 그냥 포함관계로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거. 포함관계로 말해주면 되는 걸 왜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석할 때에 관계랑 반대로 말해.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거는. 그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전체는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얘기하네.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P라는 놈은 x 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다를 얘기하니까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2하고 3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Q 쪽에서는 x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진리집합으로 말해본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걸 말하는 것 같아. 그럴 때 P 그리고 Q P 그리고 Q야.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의 교집합 말하는 거지. 마이너스 2밖에 없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거짓인 명제를 말하라고 했는데 1번 보면 마이너스 1이면 0 되지? 참인 명제고 절대값 x가 1이면 제곱해도 1이잖아. 참인 명제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제곱해도 1보다 작잖아. 참인 명제고 3의 배수면 6의 배수다. 3 어쩔 건데 3. 3은 6의 배수가 아니잖아. 이게 거짓인 명제지. 4번이. 그 다음에 4의 약수면 8의 약수다. 맞잖아. 4의 약수가 1, 2, 4. 1, 2, 4는 전부 8의 약수가 맞잖아. 4가 8의 약수. 그지? 그러니까 4번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5번. P이면 난 Q이다를 만족하고 있대. 다시 말해서 P라는 진리집합과 Q가 아니라는 진리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포함관계가 된다는 거지. 얘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체 집합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제일 편해. Q의 여집합 안에 P가 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요 바깥쪽에 있는 여기가 Q인 거지. 지금 여기가 Q인 거야. 여기가 Q. 그랬을 때 이제 기억 일부터 생각해보면은 P가 Q한테 포함되어 있냐? 안 그렇잖아. 서로서지 지금. 요게 P고 요게 Q야. 교집합이 없어. 교집합이 없다고. 서로서지. 그러니까 1번 틀렸고 반대로 Q가 P에 포함되어 있냐? 서로서라고. 서로서라고. 의미 없다고. 2번도 틀렸고 P와 Q의 교집합 서로서라고. 공집합이 맞지?
3번이 맞는 거고 P에서 Q를 빼면 아니 P와 Q의 합집합 요거 둘의 합집합 요 부분이 B잖아. 요 부분이 B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지. 틀렸고 P에서 Q를 빼면 이게 바로 P와 Q가 아닌 놈의 교집합이잖아. P겠지. 그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참이 되게끔 만들어 보라는 건데 자 6번이에요. 마이너스 2보다 바꿔서 6번이에요.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그랬고 Q 쪽에서는 X가 A보다 크대. 근데 P면 Q에다가 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P가 Q한테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P가 마이너스 2하고 3까지 여기 채워져 있고 여기 구멍 나 있는 요 놈이거든. 얘가 여기에 들어있대.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되는 거지? A는 분명히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이제 등호 관계를 보면 같으면 안 되지. 같으면. 왜냐면 작다는 놈한테는 마이너스 2가 있지만 같아버리면 큰 놈한테는 마이너스 2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꾸려진 거지. 그 다음에 7번. 전체 집합은 제곱했더니 2보다 작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은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세 개 중에서 보라는 거야. 1번부터 보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제곱하니까 0보다 크다. 0이 있잖아. 제곱하면 0 되는. 0이 있으니까 모두는 안 되지. 1번 틀렸고. 어떤 x에 대해서 제곱했더니 같아지냐? 0도 있고 1도 있고. 그치?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야. 어떤. 그러니까 참이지.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씌웠더니 x보다 크냐? 아니잖아. 1도 있고 0도 있고 안 되지?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x 더하기 1을 했더니 3보다 작다. 모든 x에 대해서 1보다 작다라고 말하는 거지. 1이 있잖아. 1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은 어떤 x에 대해서 x 빼기 1이 1보다 크거나 같냐? 이게 사실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냐? 묻는 거니까 어떤 놈도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가. 그 다음에 여기 거짓이네. 명제를 이제 좀 해석을 하는 건데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 여기가 가정이었고 이게 결론이었거든. 요거를 바꿔본 거야. 가정과 결론을. 역지사지 들어봤지? 역지사지 들어봤잖아. 그래서 이거를 Q이면 P다 형태로 가정과 결론을 바꿔버린 거. 그거를 역이라고 불러요. 역. 그리고는 요거 두 개를 다 부정해. not P이면 not Q이다로 부정해버렸어. 이것도 다 부정해. not Q이면 not P이다로 부정해버린 것들. 원래는 요 위아래 관계도 명칭이 있었어. 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게 빠져버렸어. 언젠가부터. 아마도 우리말로 할 때 뭔가 모순이 생기는 것들이 있었어. 지금 내가 그 예시가 기억나지 않지만 뭐 삼각형 관계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않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게 몇 개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애매하니까 빼버린 것 같아. 고등 과정에서는 적어도. 어쨌든 요거 둘도 얘가 가정 결론, 얘가 가정 결론으로 바뀐 거니까 요거 둘 사이 관계는 역이라고 얘기하겠지. 중요한 건 대각선 관계에 있는 놈들이야. 이것 둘 내지는 이것 둘. 요것들을 배우라고 부르거든. 대각선 관계에 있는 친구 라는 의미는 아닐 테지만 배우라고 불러. 배우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P면 Q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었다면 분명히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했을 때 P가 Q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지.
드모르간은 아니지만 드모르간이랑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 있다고 했잖아. 이거랑 똑같은 말.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다 바꿔버린. 요거 방향까지 바꿔버린. 둘이 똑같은 말이라며. 표정들이 처음 본 것 같은 표정이지? 둘이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네요. 똑같은 말이라고. 이거를 순서만 바꿔서 써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겠지. 이걸 만족한다는 건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된다는 거 아니야? 대우도 참. 명제가 참이면 항상 대우도 참이야. 명제가 거짓이면 항상 대우도 거짓이야. 반대로 대우가 참이면 항상 명제가 참이야. 대우가 거짓이면 항상 명제가 거짓이라.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데 애매할 때가 있어. 또는 같은 게 껴있을 때, 같지 않다가 껴있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 상황. 애매하다고. 근데 뭐 또는 같은 게 부정을 해버리면 이고가 돼버리지. 적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부정을 통해서. 부정했을 때 참되게끔, 부정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대우라는 생각으로 대우를 이용해서 뭔가가 맞는지 틀린지를 본다는 거지. 대우법이라고 부르는 이걸로 증명하기도 하고 뭔가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 같은 건 별로 안 중요해. 역은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냥 둘이 바꿔놓은 것 뿐이니까. 별로 안 중요하지만 대우는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둘이 항상 같이 다니니까. 뭐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참이냐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참인데 역도 참이야.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명제가 참인데 역은 거짓이야. 이런 걸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고 반대인 경우를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어쨌든 좀 복잡한 것들이 등장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중요한 건 명제하고 대우가 항상 같이 다닌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이게 제일 중요하다. 솔직히 명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절대부등식.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라고 해도 안 그럴 거잖아. 우리 똑똑하니까 뭐 부수적인 것들도 막 기억나고 막 그러잖아. 그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8번이에요. 8번이에요. 여기 거짓인 걸 찾으래. 그래서 그냥 바로 우리는 똑똑하니까 역을 바로 쓸게. 첫 번째, 4의 배수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냐? 맞지? 4의 배수 중에 2의 배수가 아닌 거 없잖아. 요거 참이지? 요거 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1과 2 사이에 있으면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0보다 작냐?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잖아. 여기 들어있는 모든 놈이 여기 들어있지. 참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0이면 x제곱과 3x가 같냐? 같잖아. 그것도 참이야. 네 번째, x제곱 했더니 1보다 작아. 그러면 x가 1보다 작냐? 맞잖아. 제곱해서 1보다 작은 것 중에 뭐 1보다 큰 것이 있냐고? 없다고. 5번, x 곱하기 y가 홀수래. 홀수야. 그러면 둘 다 홀수인 거 말하는 거지. 근데 x가 짝수 또는 y가 짝수다. x가 짝수 또는 y가 짝수다. 요거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x가 짝수고 그리고 y는 짝수가 아니다. x가 짝수가 아니고 y가 짝수다. 둘 다 짝수다가 있어. 어느 것도 들어있지 않잖아. 그치? 이거는 거짓이지. 그래서 5번이 가져가는 거지. 그 다음에 9번. y가 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x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또는이 들어가면 우리를 혼동하게 한다고. 그래서 요거를 이거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지금 P이면 Q이다라고 했다면 이놈의 대우를 보자고. not Q이면 not P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Y가 A보다 크다. 그러면 X 더하기 Y가 5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보면 X 더하기 Y가 A 빼기 1인 거지. 얘가 얘한테 같다가 아니고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얘가 얘한테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이 지금 5보다 크다였으니까 요놈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가면 얘가 얘한테 포함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위치를 생각을 하면 A 빼기 5보다 오른쪽에 있어. 이제 등호 관계를 보면 같아도 되잖아. 그래서 A라는 놈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족한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말해야겠지. 그 다음 3단론법이라는 게 있는데 삼단론법 P면 Q이다가 참이었어. 근데 Q이면 R이라도 참이래. 그러니까 P면 Q고 Q면 R이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 그게 3단론법이야. 세 개가 엮여 있지 않냐? 왜냐면 뭐 진리집합으로 다 따지면 R이라는 집합 안에 Q가 들어있어. 아니 Q 안에 P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P를 만족하는 놈은 Q를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연결되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3단론법인데 지금 10번에서는 P면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야. 요게 참이야. 그러면 요놈의 대우도 참이겠지.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일 거고 요놈의 대우인 Q이면 not R이다까지 참이겠지. 연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P면 Q였고 Q였으면 not R이었으니까 P면 not R이다도 참이야. 요놈의 대우인 R이면 not P이다도 참인 거지. 요것들에 끼지 않는 거 찾으래. 아니 이것들에 끼는 거 찾으래. 그럼 보니까 1번 P이면 R이다는 없잖아. 안 되고 Q이면 R이다도 없어. R이면 not P이다가 있지. 그리고 not P이면 not Q이다 없어. 못 만들어. not Q이면 not P이다는 있지만 not Q이면 not P이다는 있지만 이놈의 역은 없다고. 그리고 not R이면 Q이다 없지. Q이면 not R이다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3번이라는 거지. 저게 진짜 우리 집 토끼하고 똑같아. 좀 쉬었다 할게. 일부러 쉬게 하려고 장본 아니지. 얘야? 아니요? 예? 이 얼굴.